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의 구성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함과 동시에 이 국무총리 장관들도 임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인수위 구성을 보면 저는 장관 면면이 좀 보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장관 하겠다. 상당히 실무에 능하고 전문가 그룹들이 지금 일제히 인수위원으로 속속 영입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 중 두각을 나타내는 깜짝 인사에 대한 언론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그래도 국무총리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에 결정되면서 총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아니야, 이런 관측이 인수위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인수위원장에서 국무총리로 곧바로 직행한 사람이 없는 데다 딱 한 번 그렇게 지명했다가 5일 만에 낭만 김용준 전 헌재소장 케이스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때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만약 안철수 대표를 국무총리로 지명하려 했다면 인수위원장은 안 하고 아마 국무총리를 빨리 지명하는 그런 수순이었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제 생각에 영순위는 안철수입니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사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돈 문제입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는 2천억 가까운 재산인데 그중 1,700억, 1,800억이 주식입니다. 안랩 주식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국무총리를 맡게 되면 이 1,700억쯤 되는 이 주식을 모두 팔거나 백지 신탁해야 합니다. 경영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재산상 피해는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한 모험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주저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과거에 안철수 대표는 이 안랩 주식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건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하였습니다. 국무총리 때문에 이 안랩의 대주주 자격을 포기할까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 그리고 또 하나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틀 동안 하고 국회의원 절반이 반대하면 총리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의석수는 172석, 절대 다수가 민주당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가 김부겸 현 국무총리를 유임시킨다는 이런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유도 그런 이유로 분석됩니다. 자, 이 김부겸 총리안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만 과연 누구를 할까요? 중앙일보가 오늘 아침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기사를 냈습니다. 안철수가 안 한다, 거절한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는다면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 민주당과 협치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할 것인가? 박주선 카드가 그래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수위 기간 동안 총리 인사청문회를 가급적 빨리 마친 뒤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총리도 임기를 같이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서 박주선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오케이 하고 내가 총리 하겠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당선인은 뒤도 안 돌아보고 하시오 할 겁니다. 그렇지만 안철수의 머릿속은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 입으로 지금은 총리설 이런 거 연연하지 않고 인수위원장 잠도 안 자고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수위 기간이 한 50일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총리를 안 맡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아직까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안철수 대신 다른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가 박주선을 거론했습니다. 왜 박주선일까요? 자, 공교롭게도 오늘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박주선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호남 출신이고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국회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물론 박주선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좀 덜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경력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총리감은 저는 된다고 봅니다. 거의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4번 구속됐다가 4번 풀려났던 그런 신화도 있고 또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안철수만큼이나 똑똑한 사람입니다. 수재 중에 수재였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나 박주선 총리를 지명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으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묘한 공교로운 타이밍입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안철수가 안 할 경우 대안으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을 국무총리로 할지 모른다는 보도를 한 데 이어 곧바로 김은혜 대변인이 윤석열 당선인의 이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으로 박주선을 결정했다. 아무튼 상당히 묘한 분위기입니다. 자, 박주선 전 부의장은 검사 출신입니다. 호남에서만 사선 의원입니다. 4번 구속, 4번 무죄라는 아주 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불사조입니다. 불사조 박주선. 자, 1974년 이 사법고시에 수석 합격했던 아주 엘리트입니다. 이 호남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천재소년 비슷한 사람입니다. 검찰에서도 서울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아주 요직만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뒤 2010년 16대 총선에서 전남 보성 화순에 당선됩니다. 그 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광주 동구로 옮겨서 전국 최고 득표율로 재선합니다.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나 국민의당으로 20대 국회에서는 바른미래당을 옮기면서 국회 부의장, 바른미래당 초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습니다. 정치 이력은 화려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개인으로서는 순환을 많이 겪거든. 감방을 4번 갔습니다. 4번 다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상당히 도왔습니다. 자, 이 윤석열 당선인의 참모들,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위원장을 예우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총리까지 맡을 경우 농공행상에 따른 자리 나눠먹기라는 부정적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안철수 위원장도 인수위원장직과 총리 자리를 놓고 고민했던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인수위원장을 맡으면 총리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한다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말합니다. 중앙일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누가 될까? 중앙일보는 박주선을 거론한 겁니다. 자, 이 박주선 전 부의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총리 얘기는 처음 듣는다. 난 정권 교체를 위해 일했을 뿐 자리 욕심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윤석열 당선인, 이 DJ 생가를 각오할 때 함께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을 대동했습니다. 자,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협치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 출신 인사를 총리에 앉히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초대 총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능력도 있어야 하고 또 민주당의 거부감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자, 아마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도 그중의 카드 중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무튼 윤석열 당선인은 총리 지명을 빨리 할 것 같습니다. 누가 될까요? 박주선이 될까요?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